저는 그 하나의 경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청국장을 먹을 때 하나의 경험인데 좋다 싫다 이게 나눠지는 양면으로 나눠지는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눠진다. 경험은 그대로는 하나의 경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렇죠. 자, 우리가 청국장의 경험은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경험이 아니다. 응? 하나의 경험이 아니다. 즉 혀의 경험도 있고 생각의 경험도 있다. 응?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전부 다 하나의 경험, 청국장을 먹는 경험이라고 하나의 경험이라 착각을 한다. 즉 이건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 개의 경험이죠. 왜? 혀의 경험과 생각의 경험과 응?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일어나는 의도의 경험과 이런 것이 전부 다 마치 하나의 경험처럼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청국장을 먹으면서 맛이 있다 없다 나 안 먹어 뭐 별로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 상태 이런 것이 전부 다 청국장을 먹는 어떻게 보면 통째의 경험 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방금 설명한 건 어떻게 그 맥락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라고 딱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은 뭐예요? 야, 청국장 먹는 경험은 하나의 경험이고, 그 다음에 어디 차 먹는 거 하나의 경험이고, 이렇게 하나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자, 이렇게 경험이지, 내가 지금 이것을 다 동시에 다 경험하고, 내가 경험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 경험, 이 하나의 경험도 하나의 경험, 그냥 이런 경험일 뿐이지, 주체는 없다. 저는 알아지는 것 같다가, 그걸 내리면 무상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고로 하고, 하나의 경험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거는 하나의 경험이라보다 하나의 작용에 대한 거죠. 하나의 작용. 자, 결국 법이라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원초적인, 가장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름이 가장 원래는 작용을 법이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작용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사실을 법이라 그런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법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작용만이 사실이기 때문에 작용을 법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용의 성질이, 야, 작용이라는 것은 일어나서 뭐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상이야.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작용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이것도 법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무상이라는 것은 작용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래서 무상도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진리라고 하는 측면, 이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치? 작용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인 거잖아. 제가 어떤 경험이 있으면은 이제 그 잠이 안 와요. 나중에는 이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알아지고 있는데 알아지고 있는 것 같다가 잠이 안 온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경험을 이게 잠이 안 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가 이 표현이 되는구나 그렇게 예. 자, 그래서 하나의 경험 이런 것은 이런 말뜻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뜻으로 이야기해요. 자, 어떻게 보면은 나는 내가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너는 뭐 경험을, 야, 오늘 뭐 경험, 먹는 경험도 했고, 듣는 경험도 했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한다는 경험으로서는 전부 다 내가 통째로 한 경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내가 없다라고 하면 다 따로따로의 경험일 뿐인 거죠. 누구의 경험,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근데 누구, 따로따로 경험이 같은 경험 아닙니까? 같은 경험 아니에요? 자, 사실의 경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또, 야, 먹는 경험? 야, 그게 어떻게 하나의 경험이냐? 먹는 경험에 혀의 느낌의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생각의 경험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의도의 경험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먹는 경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 느낌의 경험, 생각의 경험, 의도의 경험, 이게 다 각각 여러 개의 경험이 지금 마치 하나의 경험처럼 된 거지. 또 이런 말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맥락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갖다가 저기 보면 옛날에 보면 이걸 뭐 똥막대기로 하든 이걸 뭐라고 하든 이렇게 붙일 수가 있구나. 자, 그래서 그건 맥락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야단법석에
꿈과 현실에다가 제가 잠을 하나 넣었어요. 왜 잠을 넣는가? 사람들이 잠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왜 우리는 잠드는 경험을 못하지요? 그런 거예요. 잠드는 경험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한 거예요. 어? 잠드는 경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 도대체 잠이라는 것이 뭐예요? 잠이라는 것이 뭐예요? 잠이란 거 실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야. 경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마치 말하기 잠이 자체가 경험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제가 그 얘기 알아주는 것 같다가 잠이 안 온다고. 잠이 안 오면 경험이 안 되는 건데 그걸 착각하고 있더라고. 그래.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넣은 거예요. 어? 잠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뭐 잠이라는 상태는 참나의 참나의 개합된 상태라느니 온갖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다는 상태와 잠이라는 상태가 완전히 경험상 다른 것처럼, 잠이나 깨어있다는 거나 기본적으로 경험이라는 것이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것은 깨어있음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 들림이 알아지고 보임이 알아지고 이런 경험 상태를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깨어있는 게 알아지는 게 아니지. 자, 깨어있는 게 알아지면 뭐예요? 깨어있다는 생각이 알아진 거지. 어? 생각이 알아진 것이 깨어있음이 알아진 거야. 왜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없는 거야. 어? 잠이라는 것은 없는 거야. 그런 경험 상태를 잠이라 이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은 생각의 내용이지. 응? 잠이라는 실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이 경험될 수가 없는 거지. 생각이 경험되는데 이 생각이 마치 의식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응? 즉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관심이라고 하는 이 정신작용이 작용되고 안 되고의 차이에 따라서 잠이다 깨어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즉 제가 맨날 이야기하다시피 관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하면 연극 무대의 헤드라이트와 같은 거다.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거다. 자, 스포트라이트가 꺼지면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러면 잠과 같은 상태야.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 안에 다 있고 다 있는 거잖아. 그 안에 작용되는 거 다 작용되고 있는 거잖아. 단지 헤드라이트라고 하는 이 정신작용만 없을 뿐이야. 그것만 작용되지 않았을 뿐이야. 깨어있다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헤드라이트와 같은 어떤 그런 정신작용이 작용되면은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작용되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작용되지 않은 상태를 잠이라고 이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야. 그런 상태를 잠이라 이름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되지 없는 거지. 경험되는 게 아니지. 잠에 드는 것이 잠에 이렇게 폭 빠진대. 자, 지금 깨어있다가 잠이 들었지, 잠이 들어요라고 하는 것이 왜 경험되지 않느냐고. 잠이라는 것이 실제 작용되는 거야. 경험되든가 말든가 하지. 응? 자, 온통 우리는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 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잠이라는 것은 뭐예요? 잠이라는 것은 의도가 달라요. 자, 우리는 깨어있을 때는 봐요. 뭔가는 기본적으로 알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되고 있어요. 잠이라는 것은 알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들림이 있어도 들림이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되지 않아서 들리는 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잠이라고 그래요. 소리는 있는데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는 의식 작용이 없다고. 그럼 잠의 상태, 잠이라 이름하는 상태에서의 내일 아침 할 거 오늘 다 해버리네. 그 작용은 생각의 내용에 이 스포트라이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자,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에서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행이라고 하는 정신작용의 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의도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만은 가령 아비담마에서는
행이라는 정신작용은 뭐 52가지인가 그렇대요. 그렇게. 아비 달만가 뭐 이런 데서는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 그런 뭉뚱 것을 한 거고, 거기에 뭐 온갖 정신작용들이 세분화 시켜가지고. 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 일종의,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의 생각에 다 반영돼 있는데, 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만 헤트라이트 그것만 이렇게 관심 있게 되면은 그것만 지금 이 순간 생각 같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와 같은데 요 헤트라이트 같은 요 작용까지 착용되지 않을 뿐이면은 요게 있기는 있어도 이렇게 작용되기는 됐는데 작용된다라고 인식되지 않는 것 같은 상태가 돼. 요런 상태를 잠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요 정신작용이 어떤 조건, 어떤 또 상황에 따라서 연기작용으로 작용될 때가 있고 작용되지 않는 때가 있는 거예요. 꿈이라는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꿈이라는 상태는 어떤 생각. 자, 그런데 문제는 요게 잠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가령 그 작용이 탁 작용이 되면은 그것이 인식된다고 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그것이 이제 좀 더 말하자면 더 활성화된 상태면 깨어난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잠에서. 응? 낮에도 이렇게 있다가도 잠잔다고 하는 상태가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단지 그게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매파 정도 실험할 때 렘 수면 상태는 모두 그게 다 꺼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자극을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자, 그래서 아비담마에 보면요, 온갖 말들이 뭐예요? 가령 뭐 항상 작용되는 정신작용, 때때로 작용되는 정신작용, 뭐 막 그래가지고 온갖 복잡해요. 응? 매파 검사할 때 그 그래프 보면 좀 이해. 자, 바로 그래서 이런 가령 이런 관심이라고 이름한 이런 정신작용, 때때로 작용되는 거예요. 항상 작용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항상 작용되는 정신작용이. 생각은. 이거는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이 있을 때마다 작용되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이 작용되지 않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바로 연기라는 거예요. 그냥 연기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만상이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사람은 주체가 있어서 내가 하는 거고, 나무는 무생물이어서 그냥 일어나는 대로, 사람이란 거나 나무란 거나 다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대로 현상인 거예요. 응?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은 생명체. 이게 바로 엄청난 무지인 거예요. 응? 식물도 이렇게 움직이는 놈이 있는 거잖아. 응? 그럼 그거 봐요. 그런데 식물은 이 움직인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실제로는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 뿌리가 돌을 타고 넘으면은 뿌리가 움직인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작용 현상이에요? 사람이 행이라고 하는 요 움직인다는 것도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행이란 정신작용의 현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어떤 주체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이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생명체라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다 관념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뭐 생명의 실상이니 뭐 생명체라는 것이 전부 다 무지 관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이란 그런 실체가 어디 있어?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 이것의 실상은 뭐예요? 그냥 연기적 작용의 연기 현상일 뿐인 거예요. 응? 나무 작용의 연기적 현상이에요. 응? 새 작용의 연기적 현상이에요.
규정할 수 없다고 경험할 수 없다고 말은 좀 다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 규정할 수 자, 없다는 자체가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이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지 뭐. 근데 예를 들면 뭐라고 공의에 신문하실 때 보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래 이야기를 한다니까 필요하면은 경험이 되고 경험하자니 보증된 실체는 없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자, 작용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것이 있죠. 경험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용돼서 뭔가 있는 것은 없죠. 그냥 작용만 있을 뿐이지 작용에서 뭔가 생긴 있는 어떤 것이 없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경험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경험이 없는 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이야기지. 그런데 그 경험이 항상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험도 항상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되는 내용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없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경험이 있으니까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있기도 하고 없다고 하는 그 실상은 뭐예요? 바로 작용이라는 거예요. 모든 현상은 작용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실체가 아니라, 그래서 뭔가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무지라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은 경험할 수 없고 다른 거는 작용이 경험. 왜 그래요?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 있는 거다, 뭐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내용인데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경험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우베카라는 말이 이해가 명징하게 와닿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구나. 자, 그러니 그냥 경험대로 그대로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뭐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한다는 말이 엄청난 착각이. 그래요. 그런 건 전부 다 생각의 내용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응? 그런 착각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오락가락함이 없는 거죠. 자, 그런 경험 상태를, 착각이 없는 상태를 이게 생각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고 빠냐라고 하는 거고, 그럴 때는 그걸 붙잡음이 없으니 오락가락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우백하라고 하는 상태예요. 자, 그런 경험 상태가 바로 뭐예요? 고요라고 이런 거. 동료가 없는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선정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상태. 자, 그렇다고 하면 그걸 말로서 백날 이해해봤자 응? 모르죠? 자, 이런 말의 이해는 실제 경험에 대한 경험이 실제의 경험이 이해됐을 때 이런 모든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만 이해되고 실제 경험이 모르면은요 맨날 오락가락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오락가락하게 되는 거예요. 목욕탕 너무 참 강해질 것 같아요. 응? 목욕탕 남탕 들어갔을 때. 그래. 그때 거사님께서 정확한 도의 상태가 어떤 상태 지적해 주셨거든요. 자, 그 부분만 아니죠. 지금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자,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이 고통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 자, 이런 데서 깨달음이 나기 쉬운 거예요. 응? 여기서 정말 실제 경험과 착각의 경험이 어떤 것인가 그 차이가 이해될 수가, 차이가 느껴졌을 때 깨달음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도 밥도 아니 이런 경우 그냥 세상이 무미듬듬해 이러면은 깨달음이 일어나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응? 정말 괴롭다는 이 고통이 있을 때 문득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을 때와 경험될 때 이 차이가 뭘까에 어떤 의문이 일어나게 되고, 즉 어떻게 보면 이 여기에 있어서 모른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고 의문이 있을 때, 그래서 규정함이 없게 되어질 때
도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고, 그랬을 때 어떤 자각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수행이 뭐니 뭐 쌓는 것은 전부 다 이러한 데 대한 이름들이고 그냥 설명들일 뿐이에요. 자, 그러니 실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 자, 바로 마취 안 하고 이 메스를 이렇게 자를 때 요 실제 경험과 앞선 착각의 경험, 요게 차이가 이해가 됐을 때, 요 차이가 이해되면은 이제 도라는 경험이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이 차이가 이해되지 않으면 도라는 경험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의 경험과 사실의 경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도라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바로 생각의 경험과 사실의 경험의 차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 이해가 돼. 아, 뭐가 이상한데? 뭐가 다른데? 자, 여기로부터 비로소 이제 그럼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무지의 자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막 안다는 것이 전부 다 이제 그렇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자각된 거예요. 이게 무지의 자각. 무지의 자각이니 규정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규정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이제 돌아가는 경험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경험 상태, 기존의 생각으로 막 규정하는 경험 상태가 달라. 이런 경험 상태로 돌아 이름하는 거구나. 자, 이런 자각이 있게 되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돌아오는 경험 상태가 분명해졌어. 자, 이제 그런 경험이면은 이제 자각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돼요. 자, 경험해봐요. 마구마구 일어나요. 자, 그럼으로써 분명해져요. 이제 다른 사람이 말들에 봐요. 나 하나 빼고 99명이 다 아니라고 해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요. 너무나 분명해지게 돼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그런데 늘어나지 않아요. 아니, 나 혼자 빼고 9,999명이 그렇다 해도 그런데 흔들림이 없어요. 왜?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 사랑사랑 의원님, 일단 또 오늘 또 헷갈림이 조금, 그렇죠? 또 이제 또 헷갈리시면 다음에 또 그 경험을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그러다 보면은 문득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구나. 자, 이렇게 경험으로 이해되셨을 때 이제 그 헷갈림이라는 것이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헷갈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헷갈림이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 이 도라는 경험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헷갈림의 경험을 자꾸 말씀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에이씨, 뭐 맨날 헷갈리는데, 우보고사 말만 들으면 헷갈려. 그러니까 우보고사 말을 차라리 안 듣는 게 낫겠어. 그러면은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서 계속 살게 될 거예요.